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있잖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사실 좀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좀 걱정도 돼요. 이거를 내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말이죠.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은 제가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감이 가는 그런 문구나 사례들이 딱 왔을 때 이렇게 머릿속이 살짝 딱 번뜩이는, 아니면 막 심장이 막 두근대는 그런 문장이랑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책이 뭐냐? 세스 고딘의 린치핀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좀 두껍죠. 한 450페이지 되는데 요거를 최대한 제가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린치핀이란 무엇이냐부터 일단 들어가죠. 이 린치핀이라는 것의 정의는 그 핵심 축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속품들을 이제 톱니바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톱니바퀴 말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중심축, 그거를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린치핀을 예술가로 표현을 했어요. 예술가. 왜냐? 일단 대체할 수 없는 사람, 희소성이 있는 사람,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린치핀이다. 일단 이 린치핀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동네를 가면 대형마트가 있고 옆에 채소가게, 조그만 채소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형마트로 가겠죠. 근데 희한하게 채소가게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이 채소가게가 되게 또 잘 돼요, 신기하게. 그때 바로 그 채소가게 사장님이 린치핀인 겁니다. 예시가 조금 안 와닿나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보죠.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버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기존의 흥행 공식인 코미디나 요리, 음악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자면 먹방의 시초, 혹은 3D 팬 사나고님, 아니면 최초의 브이로거, 아니면 최초의 ASMR,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유튜버들이 바로 린치핀인 겁니다. 아니면 가수 중에서는 이 사람이 생각나요. 그 버스커는 시상식도 잘 참여 안 하고 방송 참여도 잘 안 하잖아요. 본인들의 주업이 버스킹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킹만 다닌다. 그 사람도 린치핀인 거죠. 이 책에서 주요하게 우리에게 설득시키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는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단순한 업무들이 기계들로 인해서 대체되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냥 일반 노동자들을 이제 블루칼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블루칼라들이 기계화로 인해서 많이 대체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화이트 칼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당연히 예측했던 변화고 이거는 수긍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과연 화이트 칼라는 안전할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화이트 칼라도 이제 대체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로 정보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 발달에 따른 지식가치 하락. 이 2번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만들기, 영상 제작, 아니면 시그마6나 통계 분석 같은 것들. 요새 그런 거 배우기 쉽죠. 인터넷에 널렸잖아요. 하고자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실력 있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죠. 크몽 같은 데 아세요? 크몽에는 수많은 실력 있는 프리랜서들이 저렴한 가격에 전문가적인 실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굳이 이 전문가를 내가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은 그겁니다. 일자리는 줄고 있고 인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화이트 칼라도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건 점점 가속화될 거잖아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방법은 린치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린치핀이 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린치핀이 되는 방법,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 린치핀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간 희소 가치를 가지고 변화를 주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고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심리적인 저항입니다. 저항. 어떤 저항이냐면 변화를 이제 내가 주도한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안정적인 건 예측이 가능해. 근데 변화를 준다. 이 내가 틀을 깨려고 하면 일단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첫 번째로는 예측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비웃을까봐 두려워. 비난받을까봐 두려워.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냐? 사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기계발서에서 봤어요.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갖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변화를 주고자 했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어. 그게 뭐?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약간의 시간을 잃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날 보고 웃는 거. 하지만 내가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건
태풍의 집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넘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했어. 난 이제 시작을 할 거야. 변화를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린치피는 예술가가 되어야 돼요. 예술가. 왜냐? 예술가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희소성이 있는 예술가가 돼야 된다. 이 예술가가 하는 일은 뭐냐? 사람들한테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 왜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강화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이 세상 일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그 유대감이 곧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점점 커지면 종족이 되고 그게 바로 다 선물을 베푸는 사람의 지지자가 되는 거죠. 좀 속된 말로 하면 팬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선물을 줘야 되냐? 뭐 카카오 선물 이런 선물이 아니에요. 뭐 도서 상품권 이런 선물이 아니고 어떤 선물이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 활동을 하든지 이 창조적 활동이라는 건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할 만한 뭐 음악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유튜버처럼 뭐 크리에이터가 된다던가 블로거가 된다던가 뭐 하여튼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니면 감정 노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감정 노동. 이거는 전문 지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감정 노동을 얘기를 하냐?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이걸 하는 게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런 거죠. 이 감정 노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솔선수범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행동. 뭐 예를 들면은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아니면 뭐 웃음을 선사하는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약간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던가 하여튼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감정 노동이라는 걸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감정 노동이라는 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 맞는데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 누구나 약간 시도를 하려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한번 변화를 위해서 도전해보고 시도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뭐 사람들이 뭐 싫어할까봐 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 포기한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땐 모두 린치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모, 친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야,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그거는 옳지 않아. 그런 생각 하지 마. 공부해. 말하는 대로 들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저항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냥 평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와 교육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그냥 평범한 노동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사회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사회의 요구사항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희소성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사회. 그러니까 린치핀이 필요한 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을 뚫고 린치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근데 이 린치핀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변화하는 트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우리들은 종족까지는 아직 좀 아니고 뭐 아무튼 우리들만이라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좀 더 요약하는 그런 실력을 좀 키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린치핀이라는 책이 뉴욕타임즈 10년 연속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유명한 책이 왜?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나왔다가 절판됐다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약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출판 시기가 조정돼서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지금 시기가 사실 이 책이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시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빠르니까 빨리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이 딱 적합한 시기 아닌가? 왜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안정보다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저성장 시대고, 사회 문화가 밀레니얼 세대의 문화로 바뀌는 시점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이 먹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10년 전에 봤으면 이렇게 영감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해요. 뭐 어찌됐건 이 책을 지금이라도 읽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어떤 영감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